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7주차 스택 큐 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스택 큐 덱, 한 개 한 개 알아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 뭔지 읽어볼게요. 한쪽 끝에서만 원소를 넣거나 뺄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한쪽 끝에만, 오른쪽에만 구멍이 나 있죠. 이쪽으로만 원소를 넣거나 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스택에 대한 설명이 한쪽 끝에서만 원소를 넣거나 뺄 수 있는 자료 구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의 특징은 이렇게 출입구가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원소를 넣었다가 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온 원소가 가장 먼저 빠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원소, 후입.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온 원소가 선출, 먼저 빠진다. 그래서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last in, 그 다음에 first out 해가지고 리포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똑같은 말인데 반대로 쓰면은 먼저 들어온 원소가 마지막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입, 먼저 들어온 원소가 후출을 한다. 그래서 first in, 그 다음에 last out 해가지고 필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자료 구조는 이렇게 출입구가 한쪽만 있고 그 한쪽으로 원소를 넣거나 뺄 수 있구나.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실생활 예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스택 하면은 저희가 실생활 예시로 알려드리는 게 프링글스가 있어요. 프링글스 감자칩 혹시 다들 뭔지 아시나요? 프링글스라고 이런 통에, 이런 원기둥 통에 감자칩이 들어있는 그런 과자가 있는데 그 감자칩을 저희가 여기 맨 밑에 있는 거는 맨 먼저 들어온 감자칩이겠죠. 그리고 꺼낼 때는 여기 맨 나중에 들어온 요 맨 위에 있는 감자칩을 꺼내겠죠. 그래서 이런 거 스택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코딩할 때 사용하는 거는 잠시 후에 풀어볼 그 수식에서 뭐 괄호쌍을 찾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스택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1 더하기 2는 3,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중위 표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거를 1 더하기 2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위 표기법으로 쓰거나 아니면 후위 표기법 이렇게 쓸 때 이런 걸로 변환을 할 때 스택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울 뭐 DFS 요 그래프 탐색 방법을 배울 건데 다음 주에 요거 배울 때도 뭐 스택을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스택이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 자료 구조거나 그냥 그렇게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택이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사용법에 초점을 더 맞춰볼게요. 이 스택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끝에 한쪽에만 이 출입구가 있고 여기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거를 배열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배열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배열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만약에 뭐 배열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가 여기 끝에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원소를 관리해줄 그 인덱스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상단이 원소를 관리할 인덱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뭐 원소를 여기다 푸시를 할 거다 그러면은 푸시를 해주고 여기 지금 제일 상단의 원소를 인덱스 이 변수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푸시를 했다 그러면 또 푸시를 해주고 얘를 여기를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팝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나중에 덮어 씌워주면 되니까 냅두고 이 화살표만 이쪽으로 주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뭐 배열로도 이 스택을 구현할 수도 있다. 그냥 뭐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뭐 배열로도 구현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더 편하게 살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살 거냐? 저희가 STL이 뭔지 배웠었죠. 1주차 수업 때. 그래서 저희는 굳이 배열로 어렵게 스택을 구현해서 사용하지 않을 거고 STL에 구현되어 있는 요 스택을 그냥 가져와서 쓸 겁니다. 요 STL에 구현되어 있는 스택을 가져와서 쓰면은 뭐가 좋냐면 요렇게 이 스택 관련된 함수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굳이 뭐 인덱스 변수 해가지고 뭐 푸시파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인덱스 바꿔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택 관련된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택이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면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STL을 적극 사용해서 한번 알고리즘을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푸시 x라고 하면은 이 x라는 원소를 스택에다가 추가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푸시 x 하면은 이렇게 한쪽 끝에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고, 팝 하면은 가장 위에 있는 이 원소를 팝 해줍니다. 그리고 탑 하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원소가 값이 뭔지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empty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이 스택이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사이즈 함수를 사용하면 이 스택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 이 경우에는 지금 4를 반환을 해주겠죠. 이 함수가. 뭐 요런 5가지 함수가 있는데, 요렇게 말로만 들으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오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뭐 팝, 푸시 팝, 탑 이런 거는 전부 다 시간 복잡도가 5일이 걸립니다. 5일. 이런 거 하나하나 연산이 다 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5일이 걸리는 푸시 팝 할 수 있는 이런 자료 구조가 있구나 해주시고 한번 저희는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이 지금 스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팝을 했다. 아니면 뭐 탑, 제일 상단의 원소를 확인했다. 이러면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에러가 나기 때문에 팝이나 탑 이 연산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empty 해가지고 empty 이 함수를 이용해서 스택이 비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으면 얘네들을 해주면 안 되고, 비어있지 않을 때만 요 연산들을 해야 한다는 거를 잠깐 기억해 주셨다가 뒤에서 한번 어떻게 그거를 구현하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스택이라는 자율 구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바로 뒷장에서 살펴볼게요. 이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 스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뭐 익혀라 이런 문제인데, 보면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이 명령 push pop size empty top 뭐 이런 거를 사용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바로 풀어보면 첫 번째 줄에 명령의 수 n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n개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이런 스택과 관련된 연산을 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n이 먼저 주어졌으니까 n이 14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n개의 줄에 명령이 주어졌는데 이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게 스택 문제니까 저희가 스택을 하나 선언해 줍니다. 스택을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push x라는 명령이 들어왔다. 그러면 push 명령이 들어왔고 x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스택에다가 이 1을 넣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스택에다가 1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push 2, 이번엔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탑은 뭘 하라는 건지 보니까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정수가 2죠. 그래서 이렇게 2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출력하라 했으니까 지금 사이즈가 2죠. 그래서 2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empty 함수는 어떻게 쓰냐? empty 같은 경우에는 스택이 비어있으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해라. 근데 지금 스택이 비어있지 않으니까 0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팝 하면은 얘가 지금 팝이 되겠죠. 그리고 팝은 그 정수를 빼고 출력도 해주라고 했으니까 2가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팝을 했으니까 1을 출력하고 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스택에 아무것도 없는데 팝이라는 명령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1을 출력해라. 그래서 -1이 출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이죠. 아무 원소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empt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택이 비어있으니까 1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1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을 출력을 해줘야겠죠. -1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push 3, 이번에 3을 push 해줍니다. 그리고 empty를 하긴 했는데 비어있지 않으니까 0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탑 가장 위에 있는 원소 3, 그래서 3 이렇게 출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푸시팝 하는 거 대충 뭔가 느낌은 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코드를 짜는 건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뭔가 푸시팝, 뭐 empty 뭐 이런 거 느낌적으로 살짝 알 것 같은데, 한번 코드를 보니까 아까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앞에 있었던 그 5가지 문제에서 똑같이 가져온 거고요. 저희가 이 스택을 사용하려면 저희가 아까 이렇게 스택을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스택을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택
해주고 이 스택에다가 저희가 정수를 넣을 거니까 int 써주고 그 다음에 스택 이름은 그냥 뭐 st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n개의 명령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n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n을 입력받아주고 n 마이너스 하면서 n번 동안 반복을 할 겁니다. 왜냐면 명령이 n줄이 들어오니까 n줄이 들어오니까 n번 동안 반복을 해주고 만약에 그 명령이 뭐 push 3이었다 뭐 push 3 뭐 이런 거였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이 n번 동안 어떤 스트링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입력을 받을 때 요 스트링에다가 어떤 이 명령 입력을 받았는데 그 스트링이 만약에 push였으면 저희가 숫자를 한 개 더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변수에다가 숫자 3 요거를 입력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스택에다가 push를 해줍니다. 저희가 아까 스택 맨 처음에 이 함수 볼 때 push를 하려면 여기 push하고 가로 안에다가 넣고 싶은 원소를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력으로 뭐 push 1, push 2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저희가 코드를 다시 보면은 이 명령이 push였으면은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스택에다가 요 숫자를 push를 해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스택에다가 그 숫자가 뭐 요렇게 3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팝이었으면은 저희가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빼고 구수를 출력할 건데 만약에 정수가 없으면 -1을 출력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일단은 empty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작정 팝을 하면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팝을 하면 에러가 나니까 일단 먼저 이 스택이 비어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어있으면은 이 empty라는 함수가 1을 반환하고 비어있으면은 1을 반환하고 비어있지 않으면은 0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택이 비어있었다 그러면 얘가 1을 이만큼이 1이 되니까 참이라서 요거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팝을 했는데 만약에 스택에 정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1을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empty가 0 만약에 비어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 else로 넘어가서 팝을 했으니까 여기 가장 상단에 있는 요 원수를 출력을 하고 실제로 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빨리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명령이 사이즈였다. 입력으로 들어온 명령이 사이즈였으면은 스택의 사이즈를 출력해라. 그럼 알아서 여기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empty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써줬는데 그냥 뭐 if 뭐 스택이 empty면은 if st.empty면은 뭐 cout 1 뭐 아니면은 else면 0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얘가 empty다 비어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1로 바뀝니다. 1로 바뀌어서 1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empty일 때 empty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스택이 비어있으면 1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굳이 if st.empty가 empty이면은 뭐 cout 1 이렇게 안 해주고 그냥 뭐 cout st.empty 이렇게 하면은 얘가 비어있으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반환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줄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탑이라는 명령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탑일 경우에는 스택이 비어있으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가장 위에 있는 걸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비어있으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이렇게 스택의 탑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push 그리고 pop 그리고 empty 뭐 size 뭐 탑 이런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스택 이름을 써주고 거기다 점 하고 저희가 원하는 함수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push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가 넣고 싶은 원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택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입구가 한 개만 있는 자료 구조이고 그리고 여기 탑에만 접근할 수 있고 여기 그 탑이 아닌 다른 원소들 여기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스택의 인덱스가 만약 뭐 0, 1, 2, 3이라고 치면은 뭐 이런 인덱스로 뭐 st0 뭐 이런 식으로 st1 뭐 이렇게 다른 원소들을 접근할 수 없고 무조건 st.tab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맨 위에 원소에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입구가 한쪽만 있는 요런 자료 구조 스택이었구나. 그래서 push pop 이쪽에서만 할 수 있고 뭐 tab empty size 뭐 요런 함수가 있었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택에 대해서
그 함수를 한번 직접 사용을 해봐라.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명령어에 따라서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출력을 해주는 이런 간단한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을 활용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스택을 활용하는 문제. 이제 스택을 아까 여러 가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DFS에도 활용할 수 있고 뭐 괄호 문자열, 뭐 중의 표현식 뭐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괄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거는 이 문제는 이제 스택에서 또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괄호 문자열이라는 게 있대요. 괄호 문자열이 뭔지 보니까 두 개의 괄호 기호인 요거랑 요거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보니까 괄호로만 뭔가 문자열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괄호의 모양이 올바르게 된 문자열을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영어로 VPS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VPS가 어떤 게 VPS인지 한번 보니까 한 쌍의 괄호 기호로 된 요거는 이제 VPS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X가 VPS라면 그 X를 괄호로 둘러싼 얘도 VPS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애들 이런 거 다 VPS이겠죠. 그리고 두 VPS를 접합한 XY 얘도 VPS가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이 VPS를 접합한 얘도 VPS이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괄호 안에 넣은 뭐 얘도 VPS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괄호 문자열, 그러니까 VPS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VPS이다, 그러면 yes를 출력하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VPS가 아닌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6이 들어오고 그리고 6개 이렇게 6개의 문자열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VPS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는 괄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는 괄호 있고 닫는 괄호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쨌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얘는 이미 괄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이 x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경우니까 얘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얘가 또 닫는 괄호를 만났는데 얘의 짝은 얘죠. 그래서 얘도 없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얘는 이미 올바른 괄호열이니까 없다고 취급을 해도 됩니다. 얘도 지금 짝을 만났고 얘도 짝을 만났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열렸고 그리고 얘도 지금 얘를 짝을 만났죠. 그래서 얘도 없어지고 근데 얘는 마지막에 한 개가 남았는데 얘는 지금 짝이 없어요. 그래서 no, VPS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거를 또 보니까 계속 여는 괄호가 있고 얘네 두 개는 지금 짝을 만났죠. 그래서 얘네는 없애줘도 되고 얘네 두 개도 지금 짝을 만났으니까 없애줘도 되고 얘는 얘랑 짝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짝이 됐고 그리고 얘도 얘랑 짝이 됐죠. 그런데 얘네 지금 앞에 두 개 열린 애들은 아직 짝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no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yes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니까 열리고 얘는 지금 짝을 만났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짝을 만났고 그리고 얘는 얘랑 짝이 됐죠. 그래서 얘는 이만큼 VPS이고 그럼 이제 얘만 VPS인지 보면 되겠네요. 얘도 지금 열리고 얘네 둘이가 짝이고 그리고 얘네 둘이가 짝이고 그리고 얘랑 얘가 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VPS이기 때문에 yes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예요. 여기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시면은 왜 이렇게 출력이 됐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언제 VPS인지 아닌지 그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여는 괄호가 있고 닫는 괄호가 있으면 VPS인데 이렇게 닫는 괄호에 대해서 여는 괄호 짝이 없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닫는 괄호가 한 개 남았다 이러면은 VPS가 아닌 경우겠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여는 괄호가 두 개고 닫는 괄호 하나,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짝인데 얘는 지금 짝을 못 만났죠. 이런 식으로 여는 괄호에 대해서 닫는 괄호가 없을 때 이럴 때도 VPS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스택으로 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문제예요.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VPS가 아닌 경우인데 일단은 이렇게 여는 괄호를 만나면 저희가 스택에다가 이 여는 괄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스택에다 여는 괄호를 넣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닫는 괄호를 만나면 지금 얘랑 짝인 거니까 얘를 팝을 해줍니다. 얘를 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닫는 가로가 나왔는데 지금 안에 여는 가로가 없죠. 이럴 때는 VPS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여는 가로일 때만 스택에다가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푸시 해주고 닫는 가로 만났으니까 얘 한 개 팝을 해주고, 근데 지금 아직 한 개가 남아있죠. 닫는 가로가 더 이상 없는데 이럴 때도 VPS가 아닌 경우에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뭔가 스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두루뭉실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얘를 스택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 첫 번째 예시로 먼저 볼게요. 저희가 여는 가로일 때는 스택에다가 담아주고 닫는 가로일 때는 이 스택에 담겨있는 어떤 여는 가로 하나랑 짝인 거니까 그거를 팝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거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스택이 여는 가로일 때는 이렇게 여는 가로를 만났을 때는 스택에다가 쌓아줍니다. 하나, 둘 쌓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닫는 가로를 만나면은 스택에 여기 쌓여있는 이 여는 가로랑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팝을 해줍니다. 팝을 해주고, 그리고 또 닫는 가로를 만났죠, 여기서. 그래서 얘를 또 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는 가로 만났으니까 여기다가 푸시 해주고, 그 다음에 닫는 가로 만났으니까 얘를 팝을 해줍니다. 얘를 팝을 해줍니다. 근데 또 닫는 가로가 나왔죠. 근데 더 이상 팝을 할 여는 가로가 없어요. 이럴 때는 노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노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그 두 번째 경우 같을 때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이럴 때는 지금 여는 가로 4개 있죠. 여는 가로 4개 푸시 해주고, 그 다음에 닫는 가로 1개 만났어요. 그래서 1개 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는 가로 만났으니까 푸시 해주고, 그 다음에 닫는 가로 2개 만났죠. 그래서 2개를 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는 가로 만났으니까 하나 푸시 해주고, 닫는 가로 만났으니까 팝 해주니까 여는 가로 2개가 아직 닫는 가로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문자열을 다 탐색이 끝났죠. 이렇게 여는 가로가 남아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닫는 가로가 이렇게 남는 경우, 여는 가로가 남거나 닫는 가로가 남는 경우, 이럴 때 저희가 VPS가 아니다 이렇게 스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여는 가로일 때는 스택에다가 푸시를 해줍니다. 저희가 아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닫는 가로일 때는 스택이 비어있지 않다면 요 여는 가로를 팝을 해주고, 스택이 비어있다면, 스택이 비어있는데 닫는 가로가 나왔어요. 팝을 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VPS가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문자열을 전부 확인을 했는데 스택에 이렇게 여는 가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럴 때는 문자를 전부 확인했는데도 스택이 비어있지 않다. 그럴 때도 이제 VPS가 아니다. 요렇게 저희가 요런 풀이법으로 이 문제를 요런 흐름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코드로 어떻게 바꾸는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요거 문제 푸는 방법,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스택을 활용해서 요거를 구현을 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설명 들었을 때는 여기 스택에다가 뭐 여는 가로를 넣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 스택에 여는 가로를 넣으려면은 이 스택을 얘를 캐릭터, 여기 인트가 아니라 캐릭터라고 선언을 해야 이 여는 가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스택에.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트로 선언을 하고 여는 가로일 때 뭐 1 예를 들면 이렇게 푸시를 해줘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뭐를 넣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캐릭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푸시에 여는 가로를 진짜로 넣어주셔도 되지만, 그냥 뭐 귀찮으니까 인트 해가지고 뭐 1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코드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얘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그 테스트 케이스, 이제 몇 줄이 그 문자열이 몇 줄이 주어질지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입력받아주고 그거만큼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렇게 스택을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체크 변수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 밑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 괄호 문자열 뭐 요런 거를 막 입력을 받아줍니다. 한 줄을 입력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얘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만약에 얘 하나가 만약에 여는 가로였다 그러면은 스택에다가 1을 푸시를 해주고, 여는 가로일 때는 스택에 푸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else 닫는 가로였다 그럴 때는 요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뭔지 보니까
닫는 괄호였는데 만약에 그거랑 매칭할 여는 괄호가 없었다. 스택이 비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VPS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닫는 괄호를 만났는데 지금 else에서 닫는 괄호를 만났는데 스택이 empty였다. 비어 있었다. 그럴 때는 이 체크라는 변수를 제가 1로 설정을 해주고 그 포문을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줬고요. 이거는 VPS가 아닐 때 아닐 때 체크를 1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닫는 괄호를 만나는데 스택이 비어있지 않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팝을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게 아닐 때는 팝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전부 확인했는데도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는 괄호의 개수가 더 많을 때 이럴 때도 VPS가 아니라고 했죠. 문자열을 전부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포문 돌면서 전부 확인했는데도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때에도 VPS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 맞춰서 출력을 해줍니다. 어떻게 출력을 해주냐면 저희가 VPS 아닐 때 아까 이 경우일 때 체크를 1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체크가 0이고 체크가 아직 0이고 그리고 스택이 비었으면 지금 여기가 비었으면 그러면은 VPS인 거잖아요. 체크가 0이고 그리고 스택이 여기 여는 괄호도 다 소진이 되었다. 그러면 yes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게 아닌 경우 요 체크가 여기서 1로 체크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스택이 비어있지 않았다. 여는 괄호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VPS가 아닌 경우니까 no 이렇게 출력을 해준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 스택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요 자료 구조가 일단 너무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택에 대해서 또 처음 들어보는데 뭔가 이렇게 응용을 한 문제를 푸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요 규칙이 왜 나왔는지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시고 나서 요 코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를 해도 되는데 뭐 인트로 해가지고 1을 넣었다. 그냥 귀찮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기 싫으면 뭐 그냥 캐릭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푸시 뭐 여는 가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 관련된 문제를 전부 풀어봤는데 혹시 스택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을 다시 보니까 스택은 이렇게 한쪽에서만 푸시를 하거나 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 구조였고 그리고 여기 탑 가장 위에 있는 원소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팝이나 탑을 하기 전에는 empty 해가지고 이 스택이 비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인 이 괄호 문제를 스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Q라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Q, 얘도 이제 스택이랑 뭐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Q는 보니까 한쪽 끝에서 원소를 넣고 그리고 반대쪽 끝에서 원소를 뺄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가 스택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푸시 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Q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푸시를 하고 반대쪽, 여기 다른 쪽에서 팝을 합니다. 요거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집어넣은 만약에 얘를 먼저 집어넣었으면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여기에 집어넣었겠죠. 먼저 집어넣은 데이터가 먼저 팝이 되는 자료 구조예요. 스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어넣은 애가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집어넣은 애가 마지막에 팝이 되잖아요. 4가 먼저 팝이 될 테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먼저 집어넣은 애가 먼저 팝이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집어넣은 선입이 선출 먼저 나온다. 그래서 선입, 선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first in 그 다음에 먼저 나오니까 first out 해가지고 P4 자료 구조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실생활 예시가 뭐가 있냐 스택은 프링글스 감자 과자 통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Q 같은 경우에는 줄서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줄서기 줄을 설 때 저희가 먼저 선 사람이 먼저 입장을 하죠. 그래서 뭐 실생활 예시로는 줄서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코딩할 때는 다음 주에 배울 BFS에서 Q를 완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아까 스택은 DFS라고 했었죠. 다음 주에 배울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Q를 사용을 하는구나.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Q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구가 있고 그리고 출구는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Q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게요. Q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스택처럼 저희가 STL에 구현되어 있는 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include Q 해주시면 되고 include Q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push pop 하면은 push를 하면은 맨 뒤에 원소를 추가를 해주고 pop을 하면 맨 앞에 원소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front라고 하면은 맨 앞에 원소를 확인을 하는 거고 back 하면은 맨 뒤에 원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스택에서는 여기 탑에 있는 원소 확인하는 것만 가능했었는데 여기서는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Q도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애들은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empty랑 사이즈는 아까 스택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Q 같은 경우에도 뭐 push, pop 이런 게 다 O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이 Q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라고도 부르는데 뭐 요런 자료 구조로 보통은 구현을 합니다. 이거를 아마 2학년 2학기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드 리스트 Q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Q를 내부적으로 STL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Q를 뭐 배열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배열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변수가 필요한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원소가 한 개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를 들면 헤드 맨 앞에 원소를 표현한 헤드,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 테일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원소가 한 개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 만약 두 번째 원소가 또 푸시가 되었다, 이쪽으로 원소가 푸시가 되면은 헤드를 한 칸 옮겨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팝이 되었다, 그러면 이 테일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플러스 1 해줘가지고 이쪽으로 해줘서 이런 식으로 뭐 Q를 배열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해보시고요. 어차피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거 귀찮으니까 요 STL에 있는 Q 구현돼 있는 거 가져와서 쓸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다, 편하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요 Q는 아까 스택처럼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스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얘도 이제 push, pop, size, empty, front, back. front, back 요거만 달라졌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두 군데 나 있었죠. 구멍이 두 군데 나 있고 이쪽으로는 push만 하고 이쪽으로는 pop만 했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n이 15이고 여기 15줄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명령이 만약에 push였다. 그러면은 int 하나 입력받아서 요 1을 Q에다가 push를 해줍니다. 그럼 1. 그리고 또 2를 push하라고 했으니까 2 push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고 보니까 가장 앞에 있는 정수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프론트가 들어왔을 때는 요 앞에 있는 여기 프론트 이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주고 100이 들어오면은 가장 뒤에 있는 2를 출력을 해주고, 사이즈가 들어오면은 지금 원소 두 개 들어있으니까 2를 출력해주고, empty가 들어오면은 이 Q가 비어있으면 1을 출력하고 비어있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애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0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팝 지금 3번 팝을 했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 앞에 거 얘가 지금 팝이 됐고 얘도 지금 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팝일 때는 이렇게 1, 2가 팝이 됐고, 세 번째 팝일 때는 비어있는데 팝을 했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출력해주고, 나머지도 저희 이런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해보시면은 요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코드로 구현을 해볼게요. 코드로 구현을 해보니까 저희는 정수를 넣을 거니까 Q하고 int, 그리고 저희가 헤더 파일도 이렇게 추가해줬죠. Qint 하고 이번에 이름을 Q라고 지어볼게요. 그리고 n번 반복을 할 건데, 아까 전에는 while n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반복을 했었는데, 사실 0부터 n까지 이렇게 포문으로 반복문을 돌려도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s를 입력받고 요 명령이 뭔지 입력을 받고, 그게 만약에 push였다 그러면은 Q에다가 push를 해주면 되고,
그게 프론트였다. 프론트일 때는 만약에 Q가 비어있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비어있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비어있지 않으면은 프론트의 숫자를 출력을 해라. 그리고 100 같은 경우에도 또 프론트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이즈 empty 이런 것도 아까 스택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비어있으면은 요 함수가 empty가 맞았다. 그럼 1을 반환하고 비어있지 않으면 0을 반환하는데 문제에서도 지금 Q가 비어있으면 1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가 비어있으면 요만큼이 1로 바뀌기 때문에 1이 잘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팝 같은 경우에도 비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배열로 Q를 저희가 직접 구현을 했다 그러면은 뭐 푸시나 팝이 들어올 때마다 그 헤드랑 테일 인덱스를 저희가 뭐 풀풀 마마 시켜주면서 뭐 이렇게 Q를 구현을 해줬어야 됐을 텐데 이렇게 팝, 푸시 이런 함수로 저희가 간편하게 STL을 활용해서 이 Q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Q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Q랑 관련된 요세푸스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세푸스 문제. 요거는 요런 문제예요. 1부터 n번까지 n명의 사람이 원을 이루면서 앉아있고 양의 정수 K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1부터 n번까지 일단은 n명의 사람을 원을 이루면서 앉혀볼게요. 지금 n이 7이거든요. 7로 하면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원을 이루면서 앉아있으니까 7 다음은 1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원을 이루면서 앉아있는데 K가 주어집니다. K가 지금 3이 주어졌어요. 이제 순서대로 K번째 사람을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거되면 남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원을 따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명의 사람들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할 거고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이 사람들이 제거가 되냐 요거를 출력하는 문제인데 굳이 원으로 하지 않고 1, 2,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7 다음에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세 번째 사람을 지워야 되니까 1, 2, 3 세 번째 2, 3 이 사람을 지웠어요.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을 출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니까 여기서부터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 6번 사람도 제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세 번째 하니까 하나 둘 셋 해서 2번 요 사람도 제거가 되었고 하나 둘 셋 해서 7 이 사람 제거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5 이 사람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1 이 사람이 제거가 되고 마지막에 이 4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둘러앉아 있을 때 세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제거가 되는데 그 제거되는 사람이 수녀를 출력을 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3, 6, 그 다음에 2, 하나, 둘, 7, 뭐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요거를 Q로 풀어볼 건데 Q로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Q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Q가 저희가 배운 게 이거 딱 한 가지예요. Q는 어떤 자료 구조냐면 한쪽으로는 푸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팝은 이제 반대쪽으로 한다. 요거 하나를 저희가 딱 배웠죠. 그래서 요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사람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두 명의 사람은 이렇게 팝했다가 다시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이 사람은 1을 팝해서 푸시해주고 2를 팝해서 푸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탑에 있는 사람을 출력하고 팝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Q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보면은 지금 1, 2, 3, 4, 5, 6, 7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세 번째 사람을 팝을 하고 출력을 하고 팝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일단은 세 번째 사람을 해야 되니까 두 명은 그대로 팝하고 다시 푸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1번 사람을 팝하고 푸시해주고 2번 사람을 팝하고 푸시해주면 이렇게 뒤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 세 번째 사람을 출력을 해주고 얘도 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4를 팝하고 다시 푸시를 해주고
5를 팝하고 다시 푸시를 해주고 그러면 이 6이 맨 앞에 있겠죠. 얘를 출력을 해주고 얘도 이제 팝을 해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7, 1 얘가 이제 뒤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 얘를 이제 팝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 5 얘가 뒤로 오고 그 다음에 7 얘도 팝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4, 5 이 상태에서 1, 4, 1, 4를 뒤로 보내고 5를 팝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1을 팝해서 뒤에 넣어주면 4, 1이 되겠죠. 그리고 4를 팝해서 뒤에 넣어주면 1,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맨 앞에 거, 이 세 번째 거, 얘를 또 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Q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세 번째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사람을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이걸 만약에 배열로 풀면은 어려운 이유가 저희가 이 제거하는 거를 배열로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배열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이 세 번째 사람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도 제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제거를 할 때는 하나, 둘, 셋, 2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얘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구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Q로 했으면 얘를 실제로 팝을 해버리니까 이 1을 팝해서 뒤에 다시 넣고 2는 팝해서 다시 뒤에 넣고 이 3은 실제로 팝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할 때 더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Q로 푸는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Q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혹시 요거가 잘 이해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Q로 한번 풀어볼게요. Q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7, 3 이렇게 N이랑 K를 입력을 받아주고 그리고 정수를 넣을 거니까 Q의 자료형에다가 int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Q 이름은 Q라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을 Q에다가 일단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부터 7까지 Q.push 1, 2, 3, 4, 5, 6, 7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출력 형식대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맨 먼저 여는 부등호 얘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할 건데 이제 Q가 비어있지 않는 동안 그러니까 요 Q 안에가 전부 다 출력이 될 동안 그러면은 요 1, 2, 3, 4, 5, 6, 7이 전부 다 출력이 되면은 전부 다 팝이 되면은 요 Q.empty가 1이 되겠죠. 이 Q.empty가 1이 되면은 요 느낌표를 붙였으니까 0이 되니까 이게 전부 다 팝이 된 순간에는 요게 0이 돼서 요만큼이 false가 되니까 이 while문이 더 이상 돌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느낌표하고 Q.empty 요 의미는 얘가 지금 empty 비어있지 않는 동안 지금 여기에 원소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은 이 while문을 반복을 해라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Q.empty에다가 느낌표 써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뭐 Q.size가 양수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체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이 안에를 볼게요. 안에를 보면은 저희가 K가 3인데 일단 앞에 두 명은 팝하고 푸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은 그렇게 해줄 거다 하고 또 while문을 돌려요. 두 명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 1을 여기다 푸시를 해주고 팝을 하고 2를 푸시를 해주고 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명은 요 Q.front 요 앞에 있는 애를 Q에다가 푸시를 해주고 팝을 해주는 과정을 해주고 그리고 요 세 번째 얘는 저희가 실제로 제거를 해야 되는 친구예요. 이런 경우에는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팝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할 건데 그리고 저희가 이 출력 형식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 숫자를 출력해주고 바로 콤마를 출력해줘야 되고 마지막 원소일 때만 요 부등호를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썼냐? 지금 Q에 지금 4 하나밖에 없다. 4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아직 팝하기 전이니까 4 하나밖에 없을 때 Q.size가 1일 때는 요 else문을 실행을 하겠죠. 1일 때는 요거를 출력을 해주고 만약 1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출력되는 원소가 아니었다. 1이 아니었으면은 콤마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콤마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 원소일 때만 요 닫는 부등호 얘를 출력을 해주고 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으니까 이 while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 문제를 이렇게 Q로 풀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요 K번째 애를
팝을 해야 되는 문제였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똑같이 여기 뒤에다가 팝, 푸시 해서 넣어주고 얘만 실제로 팝을 하고 이 출력 형식에 따라서 출력을 해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스택이랑 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일단 문제를 각각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덱이라는 자료 구조가 또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이제 끝도 없이 나오는데 얘가 마지막이에요. 덱이라는 자료 구조를 마지막으로 보고 수업을 끝낼게요. 덱은 또 이제 스택이랑 큐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덱을 보니까 이름이 좀 이상한데 덱이 뭐냐 하면은 요게 이런 의미예요. 더블 그 다음에 이는 엔디드 더블 엔디드 그 다음에 더블 엔디드 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덱이 어떤 애냐면 더블 엔디드 큐 어떤 애냐면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가 가능한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끝에서만 푸시 팝을 했었고 큐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푸시하고 한쪽에서 팝을 했었는데 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입문이 두 개이고 거기 각각 다 푸시 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STL에 구현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include 덱 요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데 뭐 비어있는데 팝을 했다 뭐 원소를 확인했다 그럼 에러가 나기 때문에 팝 하기 전에 empty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뭔가 함수가 개수가 많아졌는데 한 개씩 살펴볼게요. 먼저 푸시 프론트 하면은 얘는 지금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푸시를 어느 쪽에다가 해줄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푸시하고 요 언더바하고 프론트 해가지고 앞에다가 푸시할 거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푸시 100 하면은 뒤에 여기 100에다가 푸시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팝도 프론트랑 100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프론트 하면은 맨 앞에 원소를 확인하는 거고 100 하면은 맨 뒤 원소를 확인하는 거고 empty랑 사이즈는 아까랑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스택이랑 큐 같은 경우에는 스택은 탑만 확인할 수 있고 큐는 프론트랑 100만 확인할 수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알려드렸는데 덱은 정말 좋은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 뭐 앞뒤로도 다 푸시팝 할 수 있고 심지어 중간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 뭐 덱을 뭐 DQ라고 뭐 덱을 선언했으면 뭐 DQ2 이렇게 하면은 0, 1, 2 여기 이 두 번째 원소의 값도 저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DQ 0, 1, 2, 3 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DQ 점 덱점 프론트 해가지고 당연히 앞에 거랑 뭐 뒤에 거 원소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택이랑 큐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했는데 덱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로 이렇게 원소에 접근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이게 뭐 자주 쓰이는 건 아니라서 근데 뭐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시면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얘는 뭔가 스택이랑 큐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지금 출입구가 두 개나 있구나. 요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지금 저희는 STL에 구현되어 있는 거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함수 쓸 건데 요거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느냐. 얘도 이제 뭐 연결 리스트나 배열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배열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배열로 구현을 하려면 아까 큐나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는 지금 앞에도 여기 앞쪽에도 푸시를 할 수 있어야 여기 앞에도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간부터 이렇게 배열을 여기 저희가 들어올 원소가 만약에 뭐 맥스개가 들어온다 하면은 배열을 2 곱하기 mx 개 정도만큼 배열을 이렇게 배열 크기를 널널하게 선언을 해주고 중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원소를 넣어주고 얘도 지금 뭐 헤드와 테일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헤드 뭐 테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다가 뭐 추가 푸시 100을 해줬다. 그럼 테일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뭐 푸시 프론트를 해줬다. 그럼 헤드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얘도 두 가지 변수를 써가지고 이 배열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부터 시작한 이유는 만약에 앞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푸시 프론트를 하면은 여기 앞에는 뭐 0번째 인덱스보다 더 앞에 마이너스 1번째 인덱스를 추가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열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구조 수업을 기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글링 해 주시거나 사실 여기서는 뭐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구나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덱도 관련 문제를 풀어볼게요. 덱은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8개나 있는데 얘를 한번 직접 사용을 해봐야죠. 사용을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덱 같은 경우에는 앞뒤 전부 다 푸시랑 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프론트라고 하고 여기가 100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15개의 명령어가 주어지고 만약에 푸시 100을 했다. 푸시 100을 하면은 뭐 1을 푸시 100 해주고 그 다음에 푸시 프론트 2 했으니까 2 앞에다가 추가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프론트 앞에 거를 맨 앞에 있는 수를 출력을 해라.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수를 출력하라 했으니까 2를 출력해주고 100은 1을 출력해주고 사이즈는 2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empty 비어있지 않으니까 0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팝 프론트 하면은 팝 프론트는 맨 앞에 있는 수를 출력을 하고 그걸 빼라고 했으니까 2를 출력해주고 얘를 팝 해줍니다. 팝을 해주고 팝 100 같은 경우에는 1 출력해주고 얘 100 얘도 이제 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팝 프론트 하라 했는데 얘가 지금 empty 상태이죠. empty 상태인데 팝 프론트 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1 출력하고 사이즈는 0이다. empty는 지금 비어있으니까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문제들이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코드로 구현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얘는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살펴보니까 아까 다른 거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덱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정수 넣을 거니까 int 그리고 dq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engage 명령을 반복을 할 건데 푸시 100이다. 그러면은 점 푸시 100 이 함수를 이용을 해주시고 푸시 프론트면 이렇게 팝 프론트도 팝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empty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empty면은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empty가 아니다. 팝을 할 게 있다. 그럴 때는 프론트였으니까 맨 앞에 뭐 있는지 출력을 해주고 팝 프론트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팝 100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비어있으면 마이너스 1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 출력하고 팝 100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empty 그 다음에 프론트 100 이런 것도 다 스택이랑 큐랑 비슷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은 일단 이 강의를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느낌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택 문제를 먼저 풉니다. 이 스택 기본 문제를 먼저 풉니다. 근데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정답 코드를 다 알려드리니까 그거를 보고 따라 치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고 그리고 Q랑 덱 문제는 저희 정답 코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만 보고 얘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덱 관련된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 문제는 아까 저희가 Q에서 요세푸스 수였나? 그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전 요세푸스라는 문제예요. 아까 그 Q 문제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덱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Q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덱으로 풀었는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랑 어떤 차이점이 있고 아까 Q로 풀었던 그 요세푸스 수 문제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걸 설명을 한 문제예요. 그래서 NK 이 요세푸스 순열 하면은 아까 뭐 362754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 했었죠. 세 번째 거 계속 반복해서 팝을 하면서 출력을 했었죠. 근데 이 문제의 차이점은 여기부터 나옵니다. 이 친구가 저희는 지금까지 1, 2, 3, 4, 5, 6, 7 하면은 이렇게 세 번째 거 1, 2, 3 얘 출력 1, 2, 3 얘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가면서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지루하대요. 그래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만약에 n명의 사람이 제거될 때마다 요 돌리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nk랑 m까지 주어지는데 만약에 734 얘를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직접 해보면 이해를 하기가 쉬우니까 해볼게요. 이때도 이제 세 번째 친구를 제거를 할 건데 만약에 4명을 제거했다 그러면은 방향만 반대로 바꿀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 2, 3 얘를 제거를 했죠. 얘를 제거를 하고 지금 1명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 2, 3 6을 제거를 했죠. 지금 2명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7, 1, 2 얘 2를 제거했고 지금 3명 제거했고 그 다음에 4, 5, 7 지금 7을 제거하고 그럼 지금 4명을 제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왼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갈 거라서 5, 4, 1 그래서 1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왼쪽 방향으로 5, 4, 5 해가지고 5를 제거하고 마지막에 4 이렇게 제거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왜 Q로 풀 수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왜 Q로 풀 수가 없는지 뒷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대구로만 풀 수 있는데 뭔가 방향이 바뀌니까 푸시 팝을 앞뒤로 해야 되니까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얘를 실제로 해보면서 저희가 느껴볼게요. Q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푸시를 하고 한쪽으로만 팝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덱으로 풀 거잖아요. 덱 같은 경우에는 푸시 팝을 양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덱이어야 하는지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아까 요 예시로 이 문제를 풀어본 건데 맨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1, 2, 3, 4, 5, 6, 7 잘 잠겨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4명이 되면은 리버스 요거를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해줄 거다 해서 요거는 이제 몇 명을 제거했는지 세주는 변수이고 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직 둘 다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친구를 저희가 제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Q 했을 때랑 똑같이 여기로 팝을 하고 푸시하고 팝하고 푸시해서 이 세 번째 이 친구를 제거를 해줄 거고 그러면 카운트 1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이번에 이제 4랑 5를 팝 푸시 해가지고 이렇게 4, 5 뒤에 들어오고 이 6 얘를 이제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트를 2로 증가시켜 주고 이번에는 7이랑 1을 팝 푸시 해가지고 뒤로 보내주고 이번 2를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 3명 제거했으니까 카운트가 3이죠. 아직 4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더 진행을 시켜볼게요. 이제 4랑 5를 팝 푸시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요 7 얘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카운트가 4가 됐어요. 4가 됐으니까 다시 카운트를 초기화해주고 이제 리버스를 1로 해줍니다. 리버스를 1로 해줬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방향으로 팝 푸시를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1, 4, 5 이 상황에서 팝 푸시를 이렇게 반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5를 팝하고 이쪽 뒤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5, 4 순서대로 5, 4 해주고 그 다음에 1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카운트 1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그 방향으로 5를 팝해가지고 4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고 이번엔 또 4를 팝해서 이쪽에 넣어주면 5,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5, 이 친구를 제거를 해주고 마지막에 또 4도 팝했다가 푸시했다 이거 3번 하고 여기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Q로 풀지 못하느냐 왜 Q로 풀지 못하냐면요. 저희가 여기서 팝, 그 다음에 푸시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리버스가 되면은 이쪽에서 팝을 하고 이쪽으로 푸시를 할 거예요.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푸시하고 팝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푸시 팝을 해야 되기 때문에 Q로 풀 수 없고 덱으로 푸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덱에다가 저희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덱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코드로 푸는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nkm 입력받아주고 카운트랑 리버스라는 변수 만들어줬다고 했었죠. 그리고 덱 얘도 인클루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덱에다가 1, 2, 3, 4, 5, 6, 7 푸시 100 해가지고 이렇게 덱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n번 반복을 할 건데 왜냐면 n명이 다 이제 팝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n번 반복을 할 거고 그래서 아직 이 CNT, 이 카운트가 m 4명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만약에 이 리버스가 저희가 아직 0이에요. 처음 상태에는. 0일 때는 정상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0일 때는 얘를 실행을 하겠죠. 얘가 0이면 이게 느낌표 돼서 얘가 참이 되니까 얘를 실행을 해줄 건데 이 리버스가 아직 0일 때는 이 k-1분 동안은 팝 프론트하고 푸시백 요렇게 요거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두 명을 해주고 마지막 이제 3이 맨 앞에 있을 거니까 그 앞에 있는 애를 출력을 해주고 팝 프론트 해주고 카운트를 증가시켜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4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4명이 다 돼서 카운트가 m이 되었다. 4명을 전부 제거를 했다. 그럴 때는 카운트를 다시 초기화를 해주고 리버스를 바꿔줄 건데 지금 리버스가 0이에요. 0이니까 1-0 해서 리버스를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버스가 1이었으면은 1-1해서 리버스가 0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리버스에다가 저희가 1이나 0만 담으려고 할 때 1-리버스 이렇게 하면은 이 리버스 값이 반대가 돼요. 1이었으면 0이 되는 거고 0이었으면 1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리버스를 1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리버스가 1이니까 요 else문 그 이후부터는 여기를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2명을 이번에는 팝 프론트 그 다음 푸시 백이 아니라 팝 백 그 다음 푸시 프론트 얘를 빼서 앞으로 넣어주는 요 과정을 하고 요 맨 끝에 있는 애를 출력해주고 팝 백을 해주고 카운트 증가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기였기 때문에 요런 게 가능한 거겠죠. Q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없으니까 대구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 Q에서 이걸 할 때 시간 복잡도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를 시간 안에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 Q랑 스택이랑 덱 전부 다 푸시랑 팝이 5-1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시간 복잡도를 알아보니까 한 명을 제거할 때 저희가 이 3 얘를 맨 처음에 제거를 할 거잖아요. 이게 K가 3이기 때문에 3 얘를 제거를 할 건데 세 번째 애를 제거를 할 건데 한 명을 제거할 때마다 이제 푸시 팝 이거를 얘를 이 앞에 2명을 팝해서 뒤에 넣어주고 얘는 실제로 팝을 해서 제거를 할 건데 얘를 한 명을 제거할 때마다 팝 과정을 K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5K가 걸리는데 그렇게 제거하는 과정을 총 n명이 있으니까 n번을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5K 곱하기 5N 이렇게 돼서 시간 복잡도가 5NK가 됩니다. 저희가 K번째 친구를 제거를 하려면 이렇게 그 팝을 3번 해줄 거기 때문에 5K가 걸리고 이렇게 그 한 명 제거해주는 거를 총 n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5NK가 걸리는데 N이랑 K가 이 문제에서 최대 몇인지 보니까 N이랑 K가 최대 5,000입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10이 6승이니까 시간 제한 2 곱하기 10의 8승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서 나머지 문제들도 그런 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시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뭐를 배웠냐 살펴보니까 맨 처음에 스택을 배웠죠. 스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끝에서만 원소를 푸시하고 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운 Q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푸시하고 한쪽에서 팝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덱을 마지막으로 배웠는데 덱 같은 경우에는 스택이랑 Q가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할 수 있죠. 스택은 요것만 됐었고 Q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만 됐었는데 덱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랑 Q랑 덱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그거에 관련된 함수들이랑 관련 문제들도 풀어봤어요. 근데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오늘 스택 Q 덱을 배웠는데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저는 요거를 처음 배울 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스택이랑 Q랑 덱을 배웠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스택은 요것만 되는 애고 Q는 요것만 되는 애고 덱은 전부 다 되는 애인데 뭐가 궁금했느냐? 뭐가 궁금하냐면요. 그러면 스택이랑 Q를 굳이 왜 배우는지 그게 왜 쓸모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덱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스택이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Q가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스택이랑 Q가 왜 필요하느냐. 그냥 덱만 쓰면 되지 않나. 얘는 뭐 다 할 수 있는 친구니까 덱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덱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스택 문제도 풀 수 있고 Q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스택 그리고 Q, 덱 요거가 전부 다 배열이나 뭐 벡터나 뭐 링크드 리스트 뭐 그런 걸로 얘네들을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배열로 구현을 하면은 모든 원소에 접근도 할 수 있고 덱도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튼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얘네들 좀 더 제한된 애들을 왜 사용을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살짝 알려드리고 수업을 마칠게요. 굳이 왜 스택이랑 큐를 쓰는지 보니까 저희가 이 덱이 스택과 큐와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 같은 애들도 얘네들로 어차피 얘를 구현하기 때문에 얘네들로 구현하기 때문에 뭐 얘네만 배열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굳이 왜 요런 애들을 만들었을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스택 큐 덱 이렇게 좀 더 제한된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제한된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괄호 문제에서 이렇게 뭐 푸시랑 팝을 뭐 이제 끝쪽에서만 하고 싶은데 만약에 뭐 덱으로 얘를 구현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실수로 뭐 앞에서 팝을 한다든지 그렇게 뭐 실수를 하거나 뭐 헷갈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뭐 끝에서만 푸시 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다. 그러면 그냥 스택으로 그거를 문제를 풀어주면은 저희가 실수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좀 더 제한된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요 식별자를 뭐 요런 식으로 끝에서만 푸시팝 하려고 선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덱으로 했으면은 저희가 속마음으로는 끝에서만 푸시팝 할 건데 이렇게 속마음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그 코드를 보고 모르죠. 근데 만약에 스택으로 선언을 해놨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끝에서만 할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이 스택 큐 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저희가 이렇게 순수하게 스택 큐 덱으로만 해결하는 알고리즘 문제가 많이 있다기보다는 얘네들을 활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구현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스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백준 문제도 많이 있는데 뭐 중위 표기법, 뭐 후위 표기법, 전위 표기법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스택을 많이 쓰고요. 그것도 이제 한쪽 끝에서만 푸시팝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스택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있을 BFS에서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니면 뭐 대기열 같은 거 구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먼저 들어온 애들이 먼저 나가는 그런 뭐 대기열을 구현을 한다든지 그럴 때 만약에 저희가 덱으로 구현을 하면은 헷갈릴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Q로 구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택 Q 덱을 굳이 왜 배우나 뭐 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어떤 문제를 볼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들은 여기 맨 위에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그 함수 어떻게 쓰는지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필수 문제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어요. 저희가 다 풀어봤던 문제예요. 괄호 이거는 스택 문제고 이거는 Q, 이건 덱 문제였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같은 종류입니다. 요거가 스택 문제이고 요거가 Q 문제이고 요거가 덱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시고 요거 뭔가 할만했다, 이해가 갔다 하시는 분들은 스택 Q 덱 문제 더 추가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구조 스택 Q 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그 녹화본 링크를 잠시 드릴게요. 녹화본 링크를 여기 비밀번호를 꼭
복붙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꼭 해두시고요. 네, 이제 수업이 딱 한 개가 남았어요. 다음 주에 BFS와 DFS 한 개가 남았는데 그 친구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한 번에 소화하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코딩 테스트, 코테에 굉장히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스택 큐 덱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5월 24일 저녁 8시에 마지막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의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